잇몸뼈가 녹는 이유 세균하고 상관없다. 예. 잇몸뼈가 녹는 이유 세균하고 상관없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. 2018년도에 또 열심히 환자를 보다가 제가 12월 중순쯤에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. 치과 시크릿 1편의 잇몸편에도 제가 교합이 잇몸뼈가 녹는 제1원인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매우 재미있는 환자 증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왜 그렇게 신경을 죽이고 보초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이 증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. 한번 보시죠. 2017년 1월 13일 환자 2가 왔어요. 1987년생이고 2017년 당시 30세였는데 구강 내에 많은 보철이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제 뭐 스케일링 하러 오셔서 스케일링 했는데 얼마 전에 2018년 12월 13일 1년 11개월 만에 왔는데 지금 발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. 자, 구독자 여러분, 어떤 치아가 발치해야 될 상태로 보이시나요? 치아 번호 10번대, 20번대, 30번대, 40번대, 46번이 보면 잇몸뼈가 녹았는데 되게 특이하죠. 뿌리가 두 개인데 앞쪽 뿌리는 잇몸뼈가 안 녹고 뒤쪽 뿌리만 녹았어요. 지구인이 이를 닦을 때 여기까지 이를 닦고 여기를 안 닦고 요 뒤에 47번 이를 잘 닦았을까요?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건 신기하게도 뿌리가 두 개 중에서 앞쪽은 안 녹고 뒤쪽만 녹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현상을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? 자, 스탠다드 사진을 볼게요. 이 스탠다드 사진을 찍을 때 돈을 못 받아요. 앞쪽은 안 녹았어요. 근데 뒤쪽만 녹았거든요. 이것도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아냅니다. 후반부에 나와요. 자, 이 환자 정면에서 봤을 때 교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. 그래도 3번 차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교합 유도 기능은 조금은 하고 있고요. 자, 여기가 금리로 한 임플란트, 그 다음에 여기가 포셀린으로 한 임플란트. 하악에 보면은 이 금리예요. 바로 46번이. 이 금리가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만 녹았어요. 뒤쪽만. 신기하게도.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? 교합지 찍어도 이런 경우는 간섭이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알아내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. 그게 뭐냐고요? 단 하나의 방법. 바이트를 찍어봐야 돼요. 자, 상악 바이트예요. 지금 보면은 임플란트를 했던 여기 17번 부분 보이세요? 잘 안 물리죠, 치아가. 25번 치아 보이세요? 아예 안 물리죠. 그러니까 대부분 임플란트 하는 원장님들이 치아를 안 물리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4번이나 5번은 좀 안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7번을 안 물리게 하면은 이쪽에서 힘을 충분히 못 받아주면 그 힘이 앞쪽으로 쏠리죠. 그게 원인이죠. 하악 바이트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보이세요? 이게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.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. 확대해서 보면 초고화질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진을 오늘 고화질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확대하면 무의미하니까 이 46번의 앞쪽은 안 물려요. 근데 뒤쪽만 물리고 있어요. 교합이. 크라운을 하면서 금리를 하면서 치과 의사가 교합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쪽 보세요. 47번 물려요? 안 물리잖아요. 안 물린 데다가 이 치아도 고르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뒤쪽만 물리고 있어. 그러니까 뒤쪽만 뿌리가 녹은 거예요. 자, 반대편 한번 볼게요. 반대편 뭐 그럭저럭 잘 물리면서 힘이 분산이 잘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좌우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기 47번에서 힘을 충분히 못 받아주니까 46번 혼자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앞쪽에선 힘을 못 받아주죠. 그러니까 뒤쪽만 받기 때문에 뒤쪽이 녹아버린 거죠. 이 바이트에 표현되지 않는 이 46번 뒤쪽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. 그러면 다른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볼게요. 이 환자는 82년생 남자인데요. 2018년에 36세인데 치아를 보세요. 전반적으로 잘 물리고 있죠. 그런데 이건 자연치열이 아니에요. 자연치열에서는 좀 나오기 힘든 거고 보철임에도 불구하고 잘 물리잖아요. 그 환자의 상악 바이트예요. 환자 D. 자, 여기 교합 유도도 잘 나오고 있고요. 한번 이 환자 파노라마 볼까요? 이런 식으로 보철을 했음에도 그럭저럭 잘 물리고 그럭저럭 잘 물리기 때문에 또 이제 치열도 좀 좋고요. 특별히 특정한 치아의 잇몸뼈가 녹지 않고 있습니다. 방금 해설로 이해가 안 가시는 지구인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할게요. 그 환자 2의 치아 상태는 요런 상태였어요. 자, 첫 번째로 요 46번 자체가 이 앞쪽은 안 물려요. 바이트로 확인하셨죠? 그런데 여기가 많이 물리잖아요.
그러면 힘을 받겠죠. 교합력을. 네? 이렇게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잇몸뼈가 녹는 거예요. 이를 안 닦아서 잇몸뼈가 녹는 게 아니에요. 이 임플란트를 할 때 교합에 신경을 썼겠어요? 원장님들이? 대충 하겠지. 임플란트 금리하면 뭐예요? 물리지도 않는데. 그러면 물리는 점이 여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힘을 못 받아주니까 힘이 교합력이 최후방차가 많이 물리는데 이 앞쪽 6번에 쏠렸는데 그 6번이 균일하게 힘이 분산이 안 되고 여기 쏠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만 녹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신경주기가 보철하면 잇몸뼈가 빨리 파괴될 위험성이 있는 거라서 교합을 정말 잘 맞춰야 돼요. 이렇게 잇몸뼈가 녹는데 여기 백날 치시라고 이를 닦아보세요. 여러분 이를 닦을 때 치아를 뿌리별로 나눠서 닦을 수 있어요?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. 교합력이 제1원인이고 세균은 보조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속 시원히 좀 얘기 좀 합시다. 이 과학에 대해서 함부로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자, 이런 현상 봤을 때 어때요? 세균의 작용이 절대 아니죠.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도 그 법칙이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. 수학이나 과학이나 논리학을 배웠으면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나? 지구인들은?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다는 것은 세균의 양에 비례를 해야 되잖아요. 이를 닦을 때 47번 뒤쪽이 가장 많이 녹아야지. 근데 왜 여기는 안 녹냐고. 그러면 예외가 발생하고 오류가 생겼잖아요. 단 하나의 오류만 있어도 그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. 과학이 뭔지 좀 알고 떠들자고, 지구인들아. 이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? 힘의 불균형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다고. 힘의 불균형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. 백날 이 닦아보세요. 잇몸뼈 녹는 거 막을 수 있나. 교합을 잘 맞춰야지 잇몸뼈 막는 것을 잇몸뼈 교합을 잘 맞춰야지 잇몸뼈 녹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. 어리석은 지구인들 좀 깨달으세요.